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심리검사 이론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약 한 30% 정도 실기에서 출제가 되고요. 비중이 아주 높지요. 다만 나올 건 뻔합니다. 맨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론서 강의 가장 핵심은 잘 버리는 거예요. 잘 버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남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수지에서 고기 잡는 법 제일 쉬운 거 물 빼면 됩니다. 물 빼면 돼요. 물 빼면 고기가 다 보이죠. 큰 고기만 이렇게 주워 먹으면 됩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더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심리검사 그냥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죠. 규준참조검사와 준거참조검사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규준이 뭐냐? 규준은 쉽게 말씀드려서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월요일 날 조회 시간에 자, 기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통해서 양팔 벌려 이렇게 하죠. 이 양팔 벌려 이게 기준이에요. 즉 기준은 준거예요. 기준점. 이 기준점을 통해서 양팔 벌려 기준점을 통해서 비교하는 점수 이거를 규준참조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준참조검사는 개인의 점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유사한 다른 점수와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평가하는 상대평가의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능검사나 성격검사, 흥미검사 등과 같은 이런 심리검사, 각종 선발검사를 이게 비교하는 거니까 지능도 비교하고 성격도 비교하고 흥미도 비교하고 이런 비교하는 점수를 기준참조검사라고 한다. 준거참조검사는 말 그대로요 기준점이죠. 그래서 기준점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점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점수,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절대평가다. 그래서 기준점과 비교하는 절대평가를 준거참조검사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기준참조검사다. 그래서 준거참조검사의 대표적인 검사 도구는 운전면허 시험이다라고 어떤 국가고시죠. 우리 임상심의사 2급도 국가고시 준거참조검사죠. 60점 이런 기준점만 넘으면 통과하면 합격이다. 이걸 준거참조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참조검사와 준거참조검사를 비교하고 대표적인 검사명을 쓰시오 하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가 중요합니다. 규준은 준거, 기준점, 기준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 기준점을 통해서 비교하는 건 준거참조. 기준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기준참조검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집 나옵니다. 확률 표집. 표집은 뽑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어떻게 뽑냐.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 예를 들면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단순 무선 표집, 또 층합 표집, 유충 표집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 군집 표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표집 또는 군락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짐락, 군락, 군집 다 같은 말입니다. 체계적 표집에서 네 가지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쓰는 건 자유롭게 쓰면 돼요. 단순 무선 표집은 제비뽑기와 같이 1년번호 가장 기초적으로 1년번호를 부여하고 무작위로 뽑는 것을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층합 표집은 모 집단의 규모가 다른 몇 개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거다. 예를 들면 종교 집단에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 있을 때 이 종교별로 이렇게 모집하는 거 이거를 층합 표집이라고 한다. 짐락, 군집, 군락 표집은 모집단이 서로 동질적일 때, 동질적인 하위 집단이 있을 때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거다. 초등학교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1학년이라는 집단의 속성이 같을 때 이렇게 모아서 표집하는 것을 군집 표집이라고 한다. 체계적 표집은 모집단이 자체가 일정한 주기성 가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목록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거보다는 쉽게 체계적 표집은 표집 자체에 어떤
일관성이 있는 체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표집하는 방법. 일관성이 있는 체계를 표집하는 방법을 체계적 표집이라고 한다. 우리 대표적인 게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오늘 며칠이죠? 10일이야? 그러면 10번, 20번, 30번 나와. 이렇게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어떤 체계의 룰에 의해서 표집하는 걸 체계적 표집이라고 한다. 모집단에서 표집을 할 때 어떤 내용은 뭐 원서의 내용이니까 원서 내용보다는 우리가 더 쉽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집 자체에서 어떤 체계화, 어떤 순서화되어 있게 표집하는 것을 체계적 표집이라고 한다. 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채점자가 확률 표집의 종류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또는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쓰면 단순 무선 표집, 층합 표집, 군집 표집 이걸 아냐 모르냐 벌써 이 용어만 쓰면 이 사람 이 내용을 아는구나 하고 벌써 6점 주려고 뭐 6자 쓰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안 읽어봐요. 읽을 시간도 별로 없고요. 채점할 때. 주관식 채점 엄청 많거든요. 이거 다 안 읽어봅니다. 그래서 키워드 맞게 쓰면 그냥 대충 쓰면 다 맞게 합니다. 너무 잘 쓰려고 고정관념 갖지 마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내 기준 이게 중요해요. 2차는 늘상 얘기지만 실기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집단 내 기준. 집단 속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집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집단이 뭐예요? 100점 만점인 집단, 또 표준 점수 집단, 또 표준 등급 집단, 등급 이렇게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집단이란.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 집단 속에서 비교하는 점수를 집단 내 기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1번 100분위 점수, 집단 내 기준 100분위 점수. 100점 만점인 집단에서 개인의 점수가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해서 어느 위치인지 어느 순서인지 알아보는 점수를 100분위 점수라고 한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표준 점수는 정규 분포상에서의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상 이렇게 종 모양을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종 모양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전문 용어로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 즉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점수를 표준 점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점수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공식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표준 점수를 다른 말로 지점수라고 합니다. 지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이렇게 뭐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건 가로를 뺐으니까 이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example 여기서 평균이 지가 다 써 있으나 문제가 나오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표준 편차 지점수를 구하시오 나왔으니까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10이라고 써 있죠. 그럼 뭐예요? 10분의 원점수 원래 점수 개인의 원래 점수는 70이죠. 70 빼기 평균 60이죠. 60이다. 그대로 10분의 그렇죠. 10은 70, 60 그렇죠. 오케이. 10분의 10은 뭐 1이다. 1이겠지. 1. 그래서 10분의 10은 1. 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식만 외우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표준 편차, 표준 점수, 지점수 구하는 공식은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표준 등급은요. 표준 등급, 스테나인 등급이라고도 고등학교 때 내신제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래서 원점수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범주로 나눈 것을 표준 등급이라고 한다. 또는 원점수를 1에서 9까지 범주로 나누는 것으로 원점수를 100분율로 맞추어 표준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일명 스테나인 점수라고도 한다.
고교 내신 등급과 같은 것이다. 자신 없으면 쓰지 마세요. 일명 스테인레스 점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돼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뭐 여기서 잠깐 요건 제목만 외우세요. 발달 기준입니다. 발달. 어떻게 아까는 집단에서 비교하는 거죠. 여기서는 발달. 어떤 발달 수준에 따라서 비교하는 거냐. 그래서 학년에 따라서 비교하는 거 학년 수준, 연령에 따라서 비교하는 거 연령 수준, 또 정신 연령에 따라서 비교하는 거. 그래서 서열 수준이라고 하는데 뭐 서열 수준이라고도 하고 뭐 제목만 외우면 이거는 제목 보험용이니까 학년, 연령, 서열 뭐 이 정도만 체크 포인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관련 주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앙값 좋습니다. 최빈값 이거를 제목은 대표값을 구하는 겁니다.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 예, 그래서 1, 1, 2, 2, 2, 3, 3 이런 숫자가 있을 때 요거를 이 숫자 중에서 가운데 중앙에 있는 값으로 나는 대표 선수를 구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걸 중앙값, 중앙치라고 합니다. 한 집단의 전체 부피에서 중앙에 위치한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최빈값, 가장 빈도가 많은 것으로 대표 선수를 할 거야. 이걸 최빈값이라고 한다. 또 요 전체를 다 더해서 사례수로 나눈 거, 사례수로 나눈 걸 이걸 평균값이라고 하죠. 요 세 가지를 중앙값, 최빈값, 평균값 이거를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문제가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죠. 이렇게 쓰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범위, 표준편차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묶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산도입니다. 분산도 또는 산포도. 이건 산마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산마하다. 즉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정도, 분산되어져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분산도, 산포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도, 산포도를 물어볼 때는 첫째 범위. 이번에 시험 범위가 어디야? 그러면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가 그래서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의 거리를 범위라고 한다. 두 번째는요. 표준 편차. 아까 여러분 알려드렸죠?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요거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표준 편차. 즉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한다. 표준 편차를 통해서 분산도 얼마큼 흩어졌나 알아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범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분위 편차입니다. 그래서 오디션에서 많이 하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험 채점도 보통 4분위 편차로 채점합니다. 그래서 어떤 채점자가 4명이 채점하는데 답안지를 보고 이 사람의 답안지는 70점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답안지는 50점이야. 이 사람의 답안지는 내가 볼 때 60점이야. 이 사람의 답안지는 내가 볼 때는 70, 80이야. 이렇게 보면 제일 높은 점수 80을 버리고 제일 낮은 점수 50을 버리고 두 개를 더해서 평균 내는 걸 4분위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70 더하기 60이면 이 사람은 합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흩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분산도, 산포도의 종류는 범위, 표준 편차, 4분위 편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분산도의 종류 뭐예요? 범위, 표준 편차, 4분위 편차. 대표값을 구하는 건 뭐예요? 대표값을 구하는 건 중앙값, 평균값, 또 최빈값이다. 이 제목을 모르면 아리까리예요. 2차는 여기다 분산도, 산포도를 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죠. 그러면 아싸 평균값, 최빈값, 또 뭐 중앙값. 나 맞았어 라고 하면 나중에 채점해 보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말이죠. 제목을 몰라서 그래요. 제목과 찌찌뽕 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반복이죠. 분산도는 범위로 시작하고 분산도 다른 말로 산포도다.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에서는 제일 먼저 중앙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 갑니다. 신뢰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신뢰도가 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지만 신뢰도는 그냥 갔냐 안 갔냐. 어떤 것이 갔냐 안 갔냐. 이게 신뢰도입니다. 제가 어저께는 강의할 때 여러분 임상심사 2급 전부 다 공부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오늘 또 전부 다 공부하는 사람들 게트레입니다. 나올 것 뻔합니다. 이러면 신뢰도가 있죠. 왜? 같으니까. 그런데 어저께는 나올 것만 외우라고 했다가 오늘은 다 외우라고 했다. 이러면 신뢰도가 없죠. 이렇게 갔냐 안 갔냐가 신뢰도다. 이제 됐고요. 신뢰도의 종류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고요. 두 번째, 반분 신뢰도가 있고요. 세 번째, 반분 신뢰도가 있고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그래서 신뢰도의 종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 체크 포인트 한 다음에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무엇이냐? 신뢰도를 추정 방법 중에서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수검자에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해서 얻은 점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A라는 검사를 한 A라는 사람한테 똑같은 A라는 검사를 간격을 두고 두 번 검사해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을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 뭐냐? 문제점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뭐예요? 검사 요인 효과. 검사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A라는 검사를 똑같이 A라는 검사를 했기 때문에 처음 측정하는 제 점수 영향에 처음 측정하는 점수가 제 점수 영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내면 뭐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연습했다, 연습효과.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나와서 기억됐다, 기억효과. 똑같은 문제가 이월됐다, 이월효과. 그래서 검사 요인 효과의 세 가지는 이월효과, 연습효과, 기억효과. 이 세 가지의 효과 때문에 검사, 재검사 문제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성숙 요인 효과, 반응 민감성 효과라고도 합니다. 측정 간격이 길 때 조사 대상의 특성이 변할 때 반응 민감성. 예를 들면 초등학생한테 어떤 검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예를 들면 떡볶이 맛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검사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떡볶이 맛있냐? 어렸을 때는 떡볶이 맛있다. 어른이 돼서는 맛없다. 신뢰도가 달라지죠. 이렇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성숙 요인 효과, 역사 요인 효과. 어떤 측정 기간에 발생하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그젬플 예를 들면 김연아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마지막 은퇴 경기가 러시아 소치에서 그 소치 올림픽에 경기를 했는데 이때 완전 누가 봐도 우승인데 이 러시아 선수한테 우승을 뺏겼단 말이에요. 심판이 러시아 심판이라.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러시아 선수가 나오면 별로 감정이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감정이 별로 없다가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검사가 변하겠죠. 이런 측정 기간에 발생하는 역사적 사건 때문에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세 가지 검사 요인 효과, 성숙 요인 효과, 역사 요인 효과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이다라고 보고요. 동형 검사 신뢰도는 이미 신뢰성이 입증한 유사한 검사를 똑같은 검사 아니에요? 새로 개발한 유사한 검사를 그러니까 A와 A가 똑같은 검사는 검사, 재검사인데 A라는 검사와 유사한 A 다시 검사를 만들어서 둘 간의 상관계수를 알아보는 것을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하고요. 반분 신뢰도는 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분양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동일성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반분 신뢰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분 신뢰도를 나누는 방법 세 가지는요. 세 가지는 전반과 후반, 그래서 전반과 후반을 보는 걸 전후 반분법이라, 앞뒤를 나누는 거 전후 반분법이다.
또 홀수와 짝수를 나누는 거, 이걸 기우반부법이다라고 하고요. 또 서로 비슷한 문항의 유형들을 양쪽으로 나눠서 배분한다. 이걸 짝진 임의 배치법. 서로 비슷한 문항의 유형들을 양쪽으로 나눠서 짝진 임의대로 나눠서 배치한다. 짝진 임의 배치법. 그래서 전우반분법, 기우반분법, 짝진 임의 배치법이 반분 신뢰도를 나누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냐 안 같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개인차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공부해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죠. 개인차. 또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다. 다만 문항수가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이것도 그냥 외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문항수가 많은 경우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다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문항의 반응수가 적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검사 유형, 문항수가 많고 주어진 시간에 제한이 있는 속도 쭉, 그러니까 검사 유형에 따라서 속도 검사냐 또는 파워 테스트 또는 또 역량 검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검사 유형, 스피드 테스트, 속도 검사냐, 파워 테스트, 역량 검사냐 이런 검사 유형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 신뢰도 추정 방법, 신뢰도를 어떻게 추정하냐, 어떻게 서로 나누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검증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진다. 이 제목만 외우시면 됩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개인차, 또 문항수, 문항에 대한 반응수, 또 검사 유형, 또 추정 방법 이렇게 큰 틀 제목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당도 갑니다. 타당도는 신뢰도가 같냐 안 같냐면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예요.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정확히 맞냐 정확하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맞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기 시험도 공부도 타당도로 해야 되고 채점자가 채점도 타당도로 합니다. 즉 뭐예요? 정확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으면 그냥 합격, 정확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그냥 어설프더라도 맞는 내용이면 그냥 다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꼼꼼하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타당도의 종류, 내용 타당도, 내용이 얼마큼 잘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 측정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내용 타당도로 한다.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고요. 앞면 타당도, 앞면으로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으로 대충 맞으면 다 맞는 걸 본다. 그래서 앞면 타당도는 수검자가 그 검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가를 앞면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준거 타당도는요. 어떤 기준, 준거가 뭐예요? 기준이죠. 어떤 기준을 보고 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미래의 행동을 보고 현재의 어떤 준거치를 보고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을 예언 타당도라고 한다. 또 현재의 점수와 새로 제작한 검사의 타당도를 기존의 타당도가 보장되어 있는 검사와 유사성을 알아보는 것을 동시 타당도라고 한다. 공인 타당도. 즉 새로 제작한 검사의 타당도를 기존에 검증된 타당도와 현재 째째뽕시키는 것은 동시 타당도. 또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기존의 타당도를 보고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예언 타당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구성 타당도는요. 구성이 잘 맞게 되었냐 안 되었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이 잘 맞게, 요인 분석 첫째, 두 번째 수렴 타당도, 세 번째 변별 타당도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 얼마큼 구성이 되었냐. 예를 들면 별그대라는 옛날에 그 드라마가 있었죠.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이때 남자 주인공 누구예요? 김수현. 여자 주인공 전지현. 둘이
구성이 잘 되어 있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 주인공들이 잘 되어 있다. 요인 분석, 즉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상관관계가 서로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요인 분석이 잘 되어 있다. 또 여기서 둘이 사랑을 많이 나눈다. 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수렴타당도죠. 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변수들과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해당 소속 관계에 있는 것들과 서로 찌찌뽕한다. 이건 수렴타당도. 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해당 속성과 관련이 없는 변수들, 즉 관련이 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변별타당도가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 둘이 사랑을 나누는데 갑자기 강호동 씨가 나타나서 별들에게 물어봐! 이러면 드라마가 오염되겠죠. 이렇게 오염되는 이런 이 문항들이 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해당 속성과 관계없는 변수들이 많이 안 나와야 낮아야 변별타당도가 높다. 즉 관계없는 변형들이 많을수록 관계없는 것들이 많을수록은 뭐예요?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올수록 변별타당도가 높다. 관계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수록 수렴타당도가 높다. 주인공들이 다 서로 문항관끼리 상관관계가 잘 되어 있다. 이럴 때 구성이 잘 되어 있다. 구성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저는 또 6절은 여러분 커피 한잔 먹고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아마 총광이 될 겁니다. 심리검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